미국은 원할 때마다 중동을 공격하지만 왜 감히 문 앞에 있는 쿠바에 손을 대지 못하는가? 지도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세상에는 총 638번의 암살을 당했지만 매번 탈출하여 살아남은 인물이 바로 쿠바의 전설적인 인물 카스트로이다. 그가 창설한 쿠바 공화국은 건국 이후부터 미국의 제재와 봉쇄를 받아왔다. 중동은 지금까지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미국 황제의 작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에 대한 불만과 불만을 이야기해보자. 새로운 항로가 열리기 전 쿠바는 언제나 원시적인 생태국가였고 그들 모두는 섬주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492년에 바뀌었고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으로 인해 아메리카 대륙은 세계 식민지화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17에서 18세기부터 스페인은 유럽의 병든 이빨이 되었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18세기 말 식민 통치에 맞서 쿠바 국민들이 점차 단결했고 19세기 중반 이러한 목소리는 점차 대규모 봉기로 발전했다. 첫째, 영국, 네덜란드 등의 해상 함대를 잃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넓은 해외 영토를 잃었고 이후 나폴레옹에게 패했다. 그리고 1898년의 스페인-미국 전쟁으로 인해 부유하지 못한 스페인은 패배 후 해외 식민지를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쿠바의 독립을 인정하고 필리핀을 포장하여 판매하고 푸에르토리코와 다른 섬들을 미국에 양도해야 했습니다. 이후 중앙아메리카는 미국의 영토가 됐다. 미국은 구세주로서 쿠바의 내정에 간섭하고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쿠바는 독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인이 바뀌어서 독립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 결과에 대해 자국 영토의 국민들은 당연히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때부터 쿠바 정부는 미국의 하수인이 되어버렸다. 미국 파벌과 매판 계급이 권력을 쥐고 있다. 두 사람의 좋은 부자 관계는 1959년까지 카스트로라는 강력한 인물에 의해 깨졌습니다. 그는 친미 꼭두각시 정부를 전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친미적이지 않은 후에 다음 행보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이미 양극화되어 있었습니다. 쿠바의 반항적인 행동은 갑자기 미국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미국은 거듭된 경고에도 소용이 없었고 이에 대해 수십 년간의 경제, 군사 및 기타 봉쇄에 빠졌습니다. 마법의 나라, 북한의 운명과 비슷하다. 카스트로는 쿠바가 진정한 독립과 완전한 주권국가가 될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개혁을 단행하고 귀족계급의 장원제도를 폐지하고 옛 미국이 통제하던 경제주축 기업을 국유화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미제국주의에 지뢰받은 미친 디스코 댄스로 가득 차 있다. 미국 황제가 결국 쿠바와 타협을 선택한다면 그 뒷마당에서는 매분마다 아버지 선자효가 행해질 것이기 때문에 봉쇄와 암살 외에는 화해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양측 간의 불만이 가장 높은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쿠바가 소련 진영에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경제 봉쇄에 직면하자 어쩔 수 없었고 소련도 이를 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적이 없었던 카스트로는 자신의 사회체제를 바꾸고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세웠다. 라틴 아메리카. 이는 양측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다. 그 후 러시아는 아버지를 반쯤 알아본 아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미국은 그에게 석유 금수 조치를 취했고 반대편에서는 러시아가 큰 도움을 주었다. 결국 미국은 더 강경해질 필요가 있다고 느껴 1960년대부터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쉽게 말하면 카스트로에 반대하는 망명자들을 모집해 소규모 팀을 꾸린 뒤 그들에게 총과 탄약, 무기를 지급한 것이다. 군사훈련을 받고 뒤에서 미친 듯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1961년 양측의 첫 번째 공식 대결이 시작됐다. 라오스와 미국은 지원을 위해 인력뿐 아니라 폭격기, 수송기,
기타 공군도 파견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피그스만에 상륙시켰다. 그 결과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비행기가 먼저 격추되고 그 후 3일 만에 1,500명으로 구성된 특공대가 포로가 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쿠바와 소련의 관계는 비밀리에 미사일 발사 기지를 건설하고 미사일을 수송할 정도로 더욱 가까워졌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숙적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다. 1962년 미국이 핵심 증거를 포착했고 이를 부인하던 소련은 뺨을 맞았다. 이때 상황은 갑자기 심각해졌다. 소련은 왜 쿠바에 미사일을 보냈나? 그것은 단지 자기 방어일 뿐이었다. 미제국주의는 이전에 터키, 서독, 이탈리아 등지에 미사일을 배치한 적이 있었고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소련을 불타게 만들었고 극도로 불편하게 만들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후발주자로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의 대결은 치열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이 아시아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소련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소련은 미국 황제의 뒷마당으로 미사일을 수송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소련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발했고 미국과 소련 양측의 인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결국 미제국군은 소련의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미국에서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미제국주의는 올해 10월 12일부터 쿠바 해역에서 각종 군사훈련과 미사일 기지 건설을 시작하여 공군과 해군 전체가 총동원되었다. 이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소련은 핵잠수함에게 쿠바 해역 근처에 비밀리에 잠수하도록 명령했고 필요하다면 지시를 묻지 않고 직접 핵어뢰를 발사할 수도 있었다. 당시 온 세상은 핵미사일의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었고 사람들은 곧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소련은 한 발 물러나 누르기 직전의 핵버튼 근처에서 케네디 대통령과 화해했다. 인류는 재앙에서 벗어났고 이 위기의 중심에 있는 쿠바도 탈출했다. 당연히 양측은 평화협정을 맺었다. 미국은 앞으로 소련을 침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연합은 군사기지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소련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쿠바는 붕괴된 후에도 왜 여전히 무사했을까? 첫 번째는 전략적 위치이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및 기타 중동 지역에 비해 쿠바의 영향력은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쿠바에는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으며 더 큰 이익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익도 없다면 미제국주의자들이 왜 그토록 주목하겠습니까? 이에 비해 중동은 훨씬 더 중요하지만 이들 세력 중 누구도 순종하지 않고 있어 이곳 라오스와 미국의 발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둘째, 전쟁이 일어나고 난민 문제, 뒷마당 화재 문제가 모두 발생한다면 이 난민들은 결국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노년의 미인은 멍청하지 않고 매우 똑똑합니다. 게다가 라틴 아메리카 지역 전체가 이미 뒷마당이 되어 있는데 석유와 가스 자원도 풍부하지 않고 돈도 부족한 정원에 불순종한 씨앗이 있다면 어떤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미국의 쿠바 봉쇄는 1960년대부터 2013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치약과 치약부터 강철 비행기까지 모든 것이 미국에 의해 통제됩니다. 더욱이 CIA는 카스트로에 대해 638건의 암살을 감행했지만 그중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관타나모 기지가 또 다른 이유다. 구세주가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을 때 그들은 장기적인 대어어업, 즉 관타나모 군사기지를 무기한 무료로 임대하는 접근 방식을 취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습니다. 카스트로가 집권한 후 그는 이 기지에 대한 미국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전력과 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담수화 플랜트, 발전소 및 기타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신속하게 기술과 무자비함을 사용했습니다. 자급자족을 달성합니다. 따라서 이 기지는 미국이 이 기지를 확고히 유지하는 한 이미 양국 간 게임에서 완충지대와 다름없다. 그렇다면 냉전 이후 쿠바의 발전 상황은 어떠한가? 전반적으로 최근 몇 년간 미제국주의와의 관계가 완화됐고 2015년에는 양국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했다. 소련 붕괴 이후 중국, 이탈리아, 유럽연합, 러시아와 폭넓은 우호 관계를 맺고 다양한 협력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외교를 변혁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의료 외교다. 미제국주의의 수십 년 봉쇄 기간 동안 카스트로 정부도 적극적으로 자체 개발, 생산해왔으며 영토 내에서 보편적인 무료 교육과 의료를 실현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쿠바인 1만 명당 의사 수는 약 134명이다. 이 비율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2위라면 누구도 감히 1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엄마와 아이 사이의 매독과 에이즈 전염을 제거한 세계 최초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신생아 사망률은 약 4%에 불과합니다. 전체 국가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작은 상식, 사탕수수와 시가와 같은 친숙한 특징 외에도 쿠바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의료 기지이기도 합니다. 외국의 대통령, 국무총리, 연예인 등이 진료를 위해 이곳에 오며 암, 간염 등 주요 질병을 치료하는 특수의약품도 직접 개발하고 있다. 쿠바는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유럽과 기타 국가 및 지역의 의료 지원팀을 파견해왔으며 1960년대부터 의료 외교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원조와 발전된 의료 시스템을 통해 많은 제3세계 국가는 물론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주목을 받으며 그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제국주의의 초기 외교적 고립과 봉쇄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미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반미 세력의 표적이기도 하다. 50년이 넘는 미국의 탄압과 봉쇄에도 불구하고 쿠바가 여전히 원칙과 본선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감탄할 만하다. 어떻게 생각하나요?